안녕하세요. 85세 전문의 김대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차마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 꼭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결책과 주의점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노인 냄새, 의학적으로는 가령취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 70대 김할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자가 저한테 안 오겠다고 해요. 며느리는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주는 것 같고, 혹시 제가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의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젊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노네날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째, 피지 성분이 바뀝니다. 40세 이후부터 발미톨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둘째,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과산화 지질이 피부에 쌓이기 쉬워지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노네날이라는 냄새 물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다 냄새가 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개인차가 있고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6개월 전쯤 박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버스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하고 정말 우울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만 샤워를 하시고 같은 옷을 며칠씩 입으셨고 주로 기름진 음식을 드셨으며 물은 거의 안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먼저 안아달라고 한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실천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입니다. 매일 샤워하되 다음 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목과 귀 뒤. 피지선이 많아서 냄새가 잘 생깁니다. 가슴과 등,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땀과 세균이 많이 모이는 부위입니다. 샤워할 때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비누는 일반 비누보다는 약산성 비누나 항균 성분이 있는 바디워시를 사용해 주세요. 김할머니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손자 비누 쓰지 마시고 할머니 전용 비누 하나 장만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습기가 잘 남는 부위를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다음은 의복과 침구입니다.
의류는 면 소재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합성섬유는 냄새를 더 잘 흡수하고 배출이 어렵습니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은 갈아입어 주세요. 세탁할 때는 산속에 표백제를 함께 넣으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박할아버지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옷장에 며칠 된 옷들 다 꺼내서 한 번에 빨아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아내가 자꾸 빨래하라고 했구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런 음식들을 추천드립니다. 녹차, 항균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 장내의 세균 균형을 잡아줍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엽록소가 냄새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물,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드셔주세요. 김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마늘 좋아하시죠?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손자가 도망가는구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흡연은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금연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체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나만의 취미나 활동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의 이해입니다. 한 번은 30대 아들과 함께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냄새 때문에 우울해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냄새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같이 건강 관리해보자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있을 때 어르신들도 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샤워하기. 둘째, 의복과 침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셋째, 냄새 유발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기.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6개월 후, 김할머니는 손자와 손을 잡고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자가 제 품에서 잠들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인 냄새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단, 심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각 분야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간질환, 대사질환 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